Recording in progress. 자, 저희는 지금 버전 2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오늘 35번대, 36번대 문제 질문 받은 거 위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8번부터 질문하셔서 8번 이야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 질문은 생각보다 많이 질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우리 이 질문은 큰 수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큰 수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자면, 결국은 the law of large numbers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갖게 되는 것이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었었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페이지가 없어. 8번 보시면 돼요. 35, 36번대에 8번이라고 써 있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수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를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게 일단 필요하겠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서 뭐라고 하는 거야? 결국은 데이터를 많이 갖는다는 건 한마디로 실험을 여러 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을 더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의 평균치가 더 가까워진다. 실제 생활하고 그쵸 일치할 수 있도록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확률하고 같아진다라고 하면서 저는 아마 이거 설명을 할 때 제가 동전 던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치? 그래서 앞뒷면이 나올 확률이 사실은 50%인데 5대 5인데 이 실제로 10번 던졌을 때는 5대 5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걸 10,000번, 1,000번, 뭐 100만 번을 던지다 보면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50대 50의 확률에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큰 수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큰 수의 법칙은 데이터를 많이 갖는 것이 예측하는 쪽 혹은 내가 예상하고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확률을 통해서 계산을 한 부분하고 좀 더 일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걸 생각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서는 정답이 일단 3번, 4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데이터가 많을수록 랜덤리스 무작위고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아닌 거죠. 예측이 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초기에 어떤 럭, 비기너스 럭이라고 표현했었는데 롤렛 게임에서 초심자의 럭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persist란 단어는 이거는 사실은 고집하다, 고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초심자의 운이 이 반복되는 배팅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지. 자, 그래서 쓸 수가 없는 말이고. 자, 반복 좋죠. 자, 우리가 실험이 반복이 되면, 아마도 이 단어를 좀 모르셨던 것 같은데, 자, 이게 converge가 한 점으로 모이다란 뜻이에요. 한 점에 모이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어느 한 점에 모이는 거야? 바로 average result라고 얘기했지. 좀 전에 얘기했던 평균 결과값이라고 하는 한 점에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무슨 말이다? 실제 true probabilities, 실질적인 실제의 확률 쪽으로 향하는 바로 평균 결과값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방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나온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표현을 다르게 해서 썼을 뿐이라는 거. 자, 그래서 같은 얘기 확인해 주시고 약간 마찬가지인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align with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또 어려워하셔서 그러신 것 같다. 자, align with도 일치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비슷한 말로 매치가 된다. 유의어에 대해서 계속 사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암기를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자, 어쨌든 저쨌든 이렇게 더 많은 데이터들이 결국은 큰 수의 법칙과 일치해진다. 뭐 하면서 나오잖아.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면서 그러니까 예측을 가능하게 하면서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여러분 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suggest 암시한다. 개별적인 어떤 variation이라고 얘기하면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적된 데이터와 함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야.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개별적 변수가 강화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변수가 많아진다는 건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자체에 영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수가 생기면 안 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3번, 4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굉장히 질문 많이 하셨던 질문이라서 한 번 더 확인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는 2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7번은 얘들아, 어디 있니? 36번 질문에서, 이 질문 되게 중요하죠. 저희가 뇌에 대한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청소년기의 뇌를 얘기하는 거였고, 청소년기의 뇌가 20대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발달이 된다. 그게 뭐 나쁜 건가요?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소년기의 뇌 발달이 이 청소년들의 의사 결정의 회로에 사실은 뭐 한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바로 mature later. 그러니까 나중에 성숙이 되는, 즉 나중에 발달이 되는 20대까지 가야지 발달이 완성이 되는 바로 prefrontal cortex라고 하는 전전두엽 피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 전전두엽 피질은 컨트롤 센터인데, 관리센터인데 얘네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 생각을 먼저 하게 하고 결과를 사실은 평가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더 논리적인 쪽, 이성적인 쪽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나중에 성숙이 돼요. 발달이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얘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잘못된 판단을 좀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였거든. 자, 그런데 on the other hand, 반면에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되뇌 변형계라고 얘기하는 림빅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아이는 정확하게 mature later죠. 그러니까 먼저 사실은 성숙이 된다. 그러니까 먼저 발달을 해버리는데 하필 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지금 감정적인 반응을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먼저 발전하는 것, 발달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의 디시전 메이킹에 누가 바로 이 림빅 시스템이 더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감정이 사실은 더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청소년기가 바로 뭐다? 청소년기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여기지. 자, 뭐가 돼 있어? 의사결정이 결국 이모셔널 팩터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적인 걸 더 받게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 뭐가 생겨요? 바로 이러한 성숙의 차이점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무엇이다? 성숙의 차이 때문에 내가 불균형이라는 게 생긴다. 자, 그래서 내가 그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좀 더 로지컬,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 사이에서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자, 왜 청소년들이 이런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결국 계속 같은 얘기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시작했던 바로 20대 초까지가 되어야지 사실은 개발이 된다. 발달이 다 완성이 된다. 이때 한 가지 하고 싶은 말,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까지 발달이 완성이 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나중에 발달이 되고 먼저 발달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먼저 발달되는 이 감정을 관장하는 감정적을 좀 더 다루고 있는 림빅 시스템 때문에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결국 뭐다?
학생들은 이불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글에서 내용으로 일치하는 걸 이제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first reason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치? prefrontal cortex는 later예요. 나중에 성숙하는 거야. 첫 번째 어떤 구역이다. fully mature in the adolescent brai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청소년기 뇌에서 가장 먼저 사실은 발달하는 구역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림빅 시스템이라는 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뭐에 있어서? 디시전 메이킹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중요한 역할을 디시전 메이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치? 감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 역할을 하고 있죠. 어쨌든 1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2번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맞는 말이긴 하죠. 그게 좋은 결정이 아닐 수 있다는 것뿐이니까 모두 고르시오니까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고 자 얘가 감정적인 부분하고 관계가 없지 않아요. 무척 관계가 많은 아이였어요. 3번은 그래서 오답이고 이 아이가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오히려 사실은 뭐예요? 감정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발달한다. 맞는 말이고 자 당연히 이런 감정을 기반으로 그리고 논리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사이에서의 불균형이 결국은 뭐다? poor decision. 티네이저들의 이런 안 좋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기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5번도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여한다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탓이 된다? 뭐 그런 얘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는 거라 진짜 말 그대로 기여한다의 의미로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받은 8번, 27번 이쪽 한번 먼저 얘기해 드렸고요. 괜찮으시면 저희는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37번대로 가겠고요. 여러분 37번대에서 질문 받은 이야기 2번 이야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법상 틀린 거. 잠깐만 얘들아. 어법상 틀린 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자, 지금 보고 있는 지문은 뭐였었냐면, 이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이었잖아, 얘들아. 결국은 딥러닝, 우리가 보통 이제 AI라고 얘기하는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놀라운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얼도어를 쓰게 되면 얼도어는 접속사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 동사에 주어 동사에 절을 가져와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동사가 없어요. 레이즈들을 동사로 보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전치사 다음 자리에 오는 이 전치사 다음 자리에 나오는 딥러닝이라는 이 표현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근데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 다음에 동사가 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사실은 정확한 전치사인과 어울리는 명사였다. 오늘 그래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얼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하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 despite를 쓰시는 게 정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문장 안에서 한계점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한계점이 발생하는데 이 한계점이 자, relate to 무엇과 관계가 있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었는데 데이터베이스와 관계가 있는데 문장 안에 동사는 하나하고 접속사가 없으니까 얘들아 지금 PP 쓸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PP를 쓸 때에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목적어의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즉 동사 뒤를 보셔야 되는데 동사 뒤에 명사가 없으므로 PP 써도 되겠구나. 안명사 꾸며주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개념이 이제 마지막 요 affected겠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일일에 썼으니까 PP인가? 봤더니 여러분 앞에 부사는 신경 끄시고 그 앞에 비동사를 보셔야 돼요. BPP는 수동태인데 수동태 다음 자리에는 민지야 목적어가 와 안 와? 그래서 affected 써도 되겠네. 자, 그럼 얘들아 같은 얘기 아니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문장 안에 여기 밑에 for example 다음을 보면은 may decrease가 동사예요. 지금 여기가 동사고 if가 접속사니까 얘들아 if 접속사 다음 자리에 to be identified는 괄호를 예쁘게 치면 돼. 그러면 if절 안에 동사가 인롤이 되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롤이 지금 뭐예요?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이 된 거예요? 사람이 등록할 수 있죠. 사람이 등록하면은 뒤에 무언가 대상이 와야 돼. 어디에 등록하는지가 언급이 돼야 돼. 그런 게 왔어, 안 왔어? 어디에? 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없잖아. 목적어가 없네? 그러니까 enroll은 여기서는 수동태로 썼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별을 해야 할 사람이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지. 10년 전에, 그치? 10년 전에 얼굴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얼굴의 생체 능력을 측정하는 시스템 자체가 그 시스템 자체의 성과가 수행 능력이 디크리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10년 전 얼굴하고 지금 얼굴을 구별하기는 힘들 테니까 이런 얘기였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enrolled가 아니라 수동태 형태로 바꿔서 쓰시는 게 정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로 가야 된다? was enrolled로 쓰셔야 된다. 주어가 person, 단수라서 그래요. 이렇게 was enrolled.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BPP 다음 자리에 전치사 바로 왔으니까 수동태 쓰시는 거 괜찮고요. 자, researcher 주어고 have developed 타동사예요. 능동이죠. 자, 그러니까 뒤에 models라고 하는 목적어까지 좋고요. 주어가 researchers라고 하는 복수니까 have 쓰시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which appears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문장 안에서 지금 보시면 characteristics가 지금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differences. 어쨌든 여러분 내가 which라고 하는 접속사를 관계대명사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그 앞에 있는 명사거든 얘들아. 그럼 별일 없으면 앞명사가 뭐가 돼야 돼? 앞명사가 전부 다 복수 형태지. 그러면 너가 지금 which를 주어 자리에 썼다면 appears를 써야 돼, appear를 써야 돼. appear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동태가, 그러니까 저희가 appear가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자동사로 쓰는데 자동사는 써두세요. 원칙적으로 B 플러스 PP의 수동태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동태 안 되니까 능동으로 왔으니까 괜찮네라고 생각한 거야. 맞아. 그런데 얘들아 항상 주어 동사의 수일치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경우는 which의 선행사를 찾아보셨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총 몇 개? 3개였어요. 그래서 1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하시고 계속해서 저희는 7번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7번. 자, 7번은 제가 별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앞반에서도 질문을 했었던 문제라서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치하는 것에 기호를 적으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지문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결국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놀라운 발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식별 능력에 있어서는 성수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실은 리미테이션, 제한점, 한계점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 제한점이 왜 생기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제한점이 뭐랑 연관성이 있었어요. 이 컴퓨터가 학습 단계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련성이 있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용했던 얘한테 학습을 시킬 때 딥러닝이니까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학습을 시켜서 얘가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게 딥러닝이니까 내가 인간이 얘를 학습을 시킬 때 썼던 데이터베이스, 그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한 어떤 예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그 결과는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자면 이 생체 측정 시스템의 성과가 감소가 된대. 자, 어떤 경우에 감소되냐면 이 식별을 할 사람이 얼굴이 등록이 됐는데 10년도 더 전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금 내가 10년 전의 사진과 10년 뒤에 내 얼굴의 사진을 컴퓨터한테 비교하라고 한 거야. 현재 사진을. 그치? 현재의 나를 컴퓨터한테 야, 비교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컴퓨터가 학습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진은 누구밖에 없다? 10년 전 얼굴밖에 없는 거야. 근데 20년 전에 얼굴을 놓고서 내가 현재 얼굴하고 야, 같아, 달라.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뭐 한다는 얘기야? 그 수행 능력이 떨어지더라. 디크리스 되더라. 자, 왜 디크리스 되느냐?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 팩트가 있는데, 자, 그 팩터, 요인이 바로 뭐다? 우리 인간은 결국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늙거나 아니면은 체중 증가나 감소로 인해서 변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인간은 변화를 겪는다라는 걸 컴퓨터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10년 전 사진만 딸랑 갖다 놓고서 지금은 물어보면 당연히 인식하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그런 수행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하는겨? 바로 이러한 문제점. 인간이 변화를 한다라는 건데 결국 컴퓨터가 그걸 캐치를 못하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counteract, 여기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바로 리서처들이 뭐를 한다? 개발을 했다. 어떤 모델을 개발을 했느냐? 얼굴을 노화시키거나 혹은 디지털로 얼굴을 좀 젊게 만드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말이야, 얘들아. 바로 사람들이 이것이 사용이 되더라라는 얘기지. 자, compensate for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였어요. 보완하다, 벌충하다라는 뜻인데 바로 이 차이점들. 얘들아, 얼굴의 어떤 특징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발생하잖아요. 왜?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늙어버리니까 처지기도 하고 주름도 생기고 살 빠지면 또 홀쭉해 보이고 또 살찌면 또 통통해 보이고 여러 가지 이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얼굴의 특징적인 부분의 차이점들을 보완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10년 전 사진을 갖다 놓고서 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같은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 그럴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바로 이 현재의 모습을 디에이징을 해서 10년 전으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10년 전 사진을 에이징을 시켜서 오히려 현재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정도의 어떤 여러분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자, 그래서 그 얘기랑 연결을 해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라서 요거는 한번 차근차근 간단하게 볼게요. 자,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얼굴 인식 접근법이 자, 그 인식의 어떤 수행도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건, 제한점이 있다는 건 true이다. 맞는 말이에요. 제한점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고. 여러분,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학습 단계에 있어서 실험자들의 편견을 얘기한 거예요. 저희 편견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애초에 안 나왔어요. 그럼 안 쓰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셀렉티드 데이터베이스 좋잖아, 얘들아. 선정된 데이터베이스란 말이 있었죠? 근데 이거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 이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한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당연히 여러분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죠. 뭔 소리야? 받는다 하지 않았어? 자, 앞부분에서 여러분 이 얘기랑 같이 연결해서 다시 보셔야겠죠? 바로 뭐라고 돼 있어? 만약에 셀렉티드 된 데이터베이스가 예시를 많이 갖고 있지 않게 되었을 때 사실 결과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하면은 그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치? 문제점이 덜 생긴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C번도 오케이. 생각보다 여기를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A, C가 되는 거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피지올로지컬 아니잖아요. 사이콜로지컬은 심리니까 그래서 단어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일치불일치를 볼 때 의외로 잘 보시면 단어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해석을 잘해서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어를 보셨을 때 혹시라도 해석이 조금 힘든 친구들은 단어를 보시고 확실히 아닌 녀석을 잡아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요령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여러분 그대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페이스 에이징이나 디지털 에이징의 프로그램들을 이 모델들을 사실 뭐 하는 데 사용하는 거였어요? 얘네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이거지. 그치? 자, 여기서 말하는 문제들은 강조하는데 얼굴의 특징의 어떤 차이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특징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맞나? 잠깐만 얼굴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거야? 얼굴의 차이점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모델스 차이점을 보완해야지. 그치, 얘들아? 이 모델스를 기준으로 갈게. 문제가 아니라 선행사가 모델스로 봐야 돼. 해석적으로 보면. 그래서 compensate for라고 얘기하지. 보충하는 거지. 문제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차이점을 보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여러분 이렇게 가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C라고 하는 7번에 2번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괜찮으시면 저희는 14번으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얘들아, 이거는 이 지문도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 첫 번째 문장이 일단 주제문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결국은 이러한 우리 음식의 다양성의 감소는 entirely, 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렇게 왜 종들이 다 다양해지지 못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인간이 만들어낸 전쟁이었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그 굶주림을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바로 그레인스를 생산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야? 바로 원래 있었던 토종 작물들을, 그치? 수천의 많은 토종 작물들을 어떻게 했어? 바로 이 적은 수의 새로운 초생산 작물로 바뀌게 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어머 여러분 이거를 우리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쌀을 벼를 심는데 내가 그냥 갖고 있는 벽실을 가지고서 쌀을 벽실을 한 뭐 배가를 심어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벼가 만약에 한 30개밖에 안 돼. 30포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벽실을 내가, 그치? 우량종을 뽑았어. 우량종을 배가를 뽑았더니, 그랬더니 뭐 하는 거야? 얘가 150포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너라면은 너가 농부라면 너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거지. 당연히 생산성이 더 좋은 쪽을 가져가겠죠. 생산성이 떨어지는 애를 쓰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안 쓰다 보면 멸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토종 종들이 아무리 다양하게 있더라도 사람들이 쓰는 것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우량 종들만 남게 된다. 그리고 그 우량 종들의 술들은 사실 극히 적다란 얘기가 핵심인 거지.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다 다양성이 감소가 되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야. 그게 문제가 되나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처음에는 오히려 아주 잘 worked well, 잘 작동한 거예요. 처음엔 좋았어요, 친구들아. 자, 왜냐면 이 슈퍼 프로덕티브 원스들 때문에 결국 그레인 프로덕션이 3배가 됐어요. 긍정적인 거죠. 여러분 생산량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 생산량이
통해서 인구수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살아남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인구수도 늘어나는 거야.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한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전략이라는 게 바로 내가 이제 그 생산성이 좋은 어떤 작물들을 우리가 이제 생산하겠다. 그치?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이 전략이 전략에 대한 이때는 기여, 헌신이죠. 노력이죠, 여러분. 기여한 부분을 자, to on 또는 to one side라고 얘기하면 한쪽으로 제껴둔다라는 표현 썼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쪽으로 제쳐두고서 한번 보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더 적은 수라는 거지. 앞부분에서 굳이 얘기한다면 small number of new super productive ones를 다시 받는 게 more uniform crops죠. 이때 uniform은 뭐 단일의란 뜻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 정도, 그치? 통합된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균일화된 어떤 크롭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의 위험성이 바로 무엇이다? 근데 문장 안에 주어가 지금 danger danger를 다시 받으려면 아니 저기 주어로 받으려면 is를 써야겠죠. 인데 바로 뭐다? 이 crop들이 바로 more at risk, 더 많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야. 뭐에 있어서? 재난이라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 when it comes to 하면 뭐뭐에 관하여란 뜻이었었어요. 자, 특히나 라고 하면서 세계 음식 시스템인데 어떤 세계 음식 시스템이냐면 얘들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자, 의존도는 사실 굉장히 narrow, 좁다라는 거죠. 좁은 셀렉션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떤 식물들의 좁은 셀렉션을 가지면서 내가 이것을 전 세계적인 푸드 시스템으로 지금 갖고 있어. 이러면 사실 어떤 일이 생긴다? 내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해충이 생기거나 극한의 기온, 뭐 굳이 얘기하면 기후변화겠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런 곳에서 살아남는 게 어떻다? 살아남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치?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이거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겁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여러분 보면 학생들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거를 긍정의 의미로 많이 본다는 거죠. 긍정으로도 부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으로 봐야 돼요. 왜? 살아남을 수 없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는 거였습니다. 아, 맞다. 근데 어디가 틀렸는지 얘기하는 건데 하나밖에 안 봤네. 미안해.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단은 R을 2주로 바꿔주시는 거였고 자, 앞부분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decade가 지금 어쨌든 명사기 때문에 명사 다음에 지금 저희가 바로 명사절을 이끄는 what을 쓸 수가 없어요. 자, 명사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which라던가 that을 쓰셔야 되겠죠. 오늘은 that을 써야겠다. 관계대명사였고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뭐냐면 트레디셔널한 종들이 대체한다인데 얘들아 뒤에 목적어가 안 왔잖아. 그러니까 능동태 써야 돼? 수동태 써야 돼? 수동태 써야 되고 주어가 varieties라는 복수니까 과거였으니까 were replaced라고 하는 수동태를 썼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였어요. 여기 틀린 게 되게 많았구나.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면은 또 뭐였어? 아까 내가 말하면서 쓱 지나갔는데 여러분 work가 자동사거든요. 자동사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부사를 쓰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부사 앞에는 형용사 써야 되죠? 안 되죠. 부사 앞에도 형용사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형용사가 왜 왔는지 너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 형용사, 부사 앞에 형용사 예절 못 쓰는구나. 미안해. 잘못 말했어.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where이 부사이기 때문에, 그럼 부사 앞에 굳이 쓰고 싶으면 형용사 절대 못 쓰고요. 부사 쓰시면 돼요. 부사는 부사끼리 연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이상했구나. 빅낫이 아니라, 그치, 낫빙이지? 부정어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겠다. 자, 그래서 뭐 되게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되네. 정답은 3번이었대요. 자,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괜찮으시면 저희는 23번으로 고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쉴 거니까 기운을 내보시고. 얘들아 23번에 보시면은 그치 방금 전에 했었던 자 우리 아이고 음식의 어떤 종의 감소가 인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였고 윗글을 바탕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얘들아 이 diversity of our food에 있어서의 감소가 원인이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답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when did the most significant loss of crop diversity occur? 여러분, 가장 어떤 상당한 또는 중요한 손실이죠. crop diversity의 손실이 언제 발생했는가라고 얘기했어. 여러분, 언제 발생했어요? 바로 biggest loss of crop diversity잖아요. 이게 바로 언제요? 바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what were the consequences? 라고 얘기했지. 자, 그 전략의 결과죠. 결과가 뭐냐? To produce super productive crops에 대한 결과가 뭐였어요? 일단 첫 번째는 크롭 프로덕션이 3배로 늘어났고 거기에 반해서 거기에 따라가 가지고 인구수도 2배 이상이 되었고 맞아? 그러니까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써도 돼요. 어떻게 곡식 생산과 인구수가 바로 1970년에서 2020년 사이의 인구수와 곡식의 생산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3배, 2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치? 3배가 되었다, 2배가 되었다 얘기하시면 되고. 자, 이런 재난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크랍들이 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가? 얘들아 다양한 게 아니었어요. 유니폼 크랍스였어요. 그치? 하나로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가볍게 정리를 좀 하고요. 자, 얘들아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뒷부분 없구나.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가고